우리는 주변 공간에 대해 거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공간은 고정되어 있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일상 경험은 공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수동적인 배경, 즉 그릇이라고 말해줍니다. 길을 걷거나 길을 안내할 때 우리는 발밑의 땅이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관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고 건물을 짓고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감각을 믿습니다. 공간은 모든 존재를 위한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복잡한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이 그저 거기에 있다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우주 드라마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무대로 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러한 일상적인 직관을 물리학의 초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단순한 관찰을 심오한 과학적 원리로 승화시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아이디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배했습니다. 공간 이야기는 공간이 궁극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무대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뉴턴은 우리의 일상 경험을 보편적인 진리로 보았습니다.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절대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 극장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극장 안의 빈 무대를 상상해보세요. 배우가 있든 없든 그 무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뉴턴은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습니다. 행성과 별들은 이 영원한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라고요. 절대 공간은 보편적인 기준틀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이 고정된 배경에 대비하여 참된 위치와 참된 운동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와는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뉴턴은 별들 사이의 어둠을 어떤 것, 즉 단단한 틀로 보았지 단순한 공허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공간은 모든 우주 운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물리학 법칙이 어디에서나 작동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부터 궤도를 도는 행성까지 모든 것은 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비계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뉴턴의 비전은 우주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태엽 장치 우주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죠. 뉴턴은 보이지 않는 절대 공간이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회전하는 양동이입니다. 줄에 매달린 물 양동이를 상상해보세요. 정지 상태에서는 물 표면이 평평합니다. 줄을 비틀었다가 놓으면 양동이가 회전하지만 물은 처음에는 뒤쳐져 평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찰이 작용하면서 물도 함께 회전하고 그 표면은 오목해집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양동이와 물이 함께 회전할 때 그들 사이에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물 표면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까요? 뉴턴의 대답은 바로 절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목한 표면이 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험은 절대 공간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보이지 않는 틀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뉴턴의 양동이는 절대 공간의 실제에 대한 간바르바인스, 자르 스르센, 아마인 산성 그르든 서샤 아니르두근덴 스크리논럭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가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의 드라마에는 실제하고 움직이지 않는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상과 지구를 통합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는 사과와 달에 모두 적용되는 법칙을 만드는 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 공간은 그에게 위치, 속도, 가속도를 정의하기 위한 고정된 격자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떨어지는 사과부터 행성 궤도까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달이 단지 떨어지는 또 다른 물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지구를 계속해서 놓칠 만큼 충분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절대 공간에 기반을 둔 뉴턴의 법칙은 인류가 놀라운 정확성으로 우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작동하는 예측 가능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우주를 태엽장치 기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이 비전의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흘렀고 공간은 변하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만약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결정론적이었습니다. 모호함 없이 필연적인 결과만 있었죠. 당구 게임처럼 규칙은 명확했고 결과는 계산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은 2세기 이상 과학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 천문학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절대 공간과 시간은 작동했습니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세대 동안 그것들은 궁극적인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뉴턴의 모델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최종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용성이 진실과 같을까요?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보세요. 실용적이지만 지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은 훌륭한 지도일 수 있지만 실제 지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능력이 현실을 보장하는가? 태엽장치 우주는 효과적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을까요? 과학은 상상력으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급진적으로 새로운 것을 상상할 것이었습니다. 2세기 동안 뉴턴의 무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젊은 특허청 직원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빛의 일정한 속도에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항상 같다면 다른 무언가는 변해야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유연해야 한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즉 단일하고 역동적인 실체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었으며 시간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절대 공간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빛의 속도만이 절대적입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오래된 우주의 척도는 사라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에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태엽장치 우주의 바로 그 기초를 해체했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영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주는 재해석될 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은 중력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공간을 가로질러 즉시 작용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더 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물질은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 말하고 휘어진 시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말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선을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태양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지구는 그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파동, 즉 중력파를 예측했으며 이는 한 세기 후에야 감지되었습니다. 무대 자체가 주요 배우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되고 텅 빈 무대라는 직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그것을 공식화했고 수세기 동안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더 깊고 이상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공간은 역동적이며 시간과 엮여있고 물질에 의해 형성됩니다. 절대적인 여기도 보편적인 지금도 없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공간 속의 물체들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인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양자 규모에서 공간은 불확실성에 끌어오르는 거품일 수 있습니다. 공간의 진정한 본질은 과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도구입니다. 유용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무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